네, 다음으로는 SNA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SNA 먼저 여러 가지 그래프 네트워크 데이터셋들이 이제 오픈되어 있는데요. 보여드리는 사이트들에서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의 활용 예제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 이제 데이터셋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실 때 분석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UCInet 그리고 개파이 그리고 파젝과 같은 프로그램들도 들이 이제 유명한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이썬 프로그래밍으로도 네트워크 X라는 라이브러리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분석에 사용할 툴은 저희는 개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용법이 간편한 편이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하고요. 무료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개파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홈페이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용할 데이터셋은 미국에서 2001년도 9월 11일에 일어났었던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테러 사건의 테러리스트들 간의 어떤 관계를 나타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사용될 데이터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열어보시면 이제 지금 보시는 데이터가 이제 인접 행렬로 이루어진 데이터 형식이겠죠. 그래프 데이터에는 인접 행렬로 먼저 나타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여기 60명의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들 간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간의 어떤 고의적인 어떤 연락을 취했는지 이제 그 여부를 가지고 이메일 연락을 취했었는지 전화를 했었는지 혹은 그들 사이에 어떤 파이낸셜 트랜잭션이 있었는지 혹은 없었는지를 가지고 네트워크화 하여서 만든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그러면 데이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사실 그 데이터를 표현할 때 지금 보셨던 데이터 형식이 인접 행렬이었고 또 다른 형식으로는 엣지 리스트로 데이터를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개파이를 통해서 불러오실 때는 그런데 엣지 리스트를 통해서 불러오시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사이즈가 크게 되는 경우에는 이 관계가 없는 부분까지도 모두 지금 인접 행렬에서는 다 포함을 시켜야 하는데 이 엣지 리스트에서는 관계가 있는 그 조합만 저희가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큰 대용량의 네트워크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인접 행렬보다는 엣지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더 쉬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지금 인접 행렬 데이터 형식으로 바꾸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엣지 리스트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설명을 드릴 것이 아까 이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개인적인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도 한번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이제 이 각 테러리스트들의 어떤 특징인데요. 실제로 보시면 이 테러리스트들이 실제로 예전 9.11 테러 당시에 이것이 이제 비행기를 납치해서 어떤 직접 미국 영역에 침투를 한 이제 그런 사건인데, 실제로 그 비행기를 납치한 사람들을 이제 다이렉트한 어떤 하이제커로 봐서 1위라고 하였고요. 인다이렉트인 경우에는 뭐 다른 나라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을 뿐, 뭐 직접 뭐 비행기를 타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테러리스트의 범주에는 속할 수 있는 경우이겠죠. 이제 그런 경우를 인다이렉트인 경우로 표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이잭 타입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비행기가 9.11 테러 당시에 비행기 한 대에서 한 대를 납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대략 비행기 4개의 비행기를 납치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어떤 비행기를 납치했었는지 이제 그거를 하이잭 타입이라고 변수를 따로 지었고요. 여기 있는 5번 other associates라는 부분은 지금 요 인다이렉트인 하이제커 요 부분과 정확하게 이제 매칭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 9.11 테러가 일어나기 한 달쯤 전에, 그때 이제 어떤 라스베가스에서 어떤 이 테러리스트들 간의 어떤 이 테러를 음모하는 어떤 미팅을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팅에 참석한 사람들과 그리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구분 지은 그 부분이 지금 보시는 9.11 하이제커스의 어트리뷰트 특징들을 나타낸 파일, 이제 그것 또한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 인접행렬로 된 테러리스트들 간의 관계,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의 각각 특징을 설명하는 어트리뷰트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지금 인접행렬을 엣지리스트로 바꾸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파일이 이제 인접행렬 파일인데요. 이 부분을 R 프로그래밍이나 파이썬 프로그래밍 평하신 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고, 저는 간단하게 엑셀로 엣지리스트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식인데 단축키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키보드에 Alt 버튼을 누르시고 그러면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거기서 D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P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마법사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중 통합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 다음으로 가셔서 이제 범위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범위는 인접행렬의 모든 범위들을 다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눌러 주시고 다음으로 가셔서 저는 새 워크시트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성된 피벗 테이블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우측 하단의 총합계 숫자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서 총합계 버튼 중 가장 우측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총합계 숫자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은 피벗 테이블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엣지 리스트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필요 없는 값이 연결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제거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1만 남은 부분을 남겨두시고 자, 이게 이제 엣지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실제로 개파이에서는 행, 열, 값, 페이지 1 이런 열 값들을 열 제목을 인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저희가 바꿔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을 소스로 하고 여기를 타겟으로 해주시고 세 번째 열은 타입, 네 번째 열은 웨이트로 해주겠습니다. 다음 타입에서는 개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인식할 수 있는 타입으로는 다이렉티드인지 언다이렉티드인지 방향성이 있는 네트워크인지 방향성이 없는 네트워크인지를 명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분석에서는 이 어떤 컨택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여기는 undirected로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엣지 리스트가 완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파일 자체를 CSV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to 엣지 리스트로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만들어 둔 파일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는 그 R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이제 인접 행렬을 엣지 리스트로 바꿔주는 이제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슬라이드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개파이 프로그램을 열어보시면은 자, 처음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자, 개파일을 설치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대화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New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시고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는 작업은 데이터 레이버레이터리 이 탭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import spreadsheet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적절한 파일을 불러와 주시면 되는데 먼저 엣지 리스트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방금 저장하였던 엣지 리스트 파일을 저희가 불러오면요, 그 여기서 옵션에서 엣지 테이블이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보시면 소스, 타겟, 타입, 웨이트가 잘 불러와진 것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스트링 그리고 웨이트는 더블 형식으로 해서 파일을 마침을 눌러서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엣지 리스트를 불러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노드, 이제 데이터 테이블에서 노드 탭과 엣지 탭을 통해서 저희가 불러온 건 엣지 테이블을 이제 불러온 건데요. 자, 그러면 자동으로 이 엣지들에 포함되어 있는 이 노드들을 여기서 노드 테이블로 해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불러왔을 때에는 이 노드들에 대한 어트리뷰트, 특징들이 따로 불러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저희가 이 각각의 아이디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조금 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는 활용할 수도 있기에 더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은 import 스프레드시트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아까 이 노드들의 어트리뷰트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경로에서 이 어트리뷰트 파일들을 선택하였고요. 지금 오류가 난 것이 이것이 엣지 테이블이 라고 지금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노드 테이블로 바꿔주시면 오류창이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각각의 테러리스트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인 하이제커였는지, 그리고 어떤 비행기를 납치했었는지, 그리고 라스베가스 미팅에 참석하였었는지 여부를 여기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각 변수, 어트리뷰트의 어떤 데이터 형식을 적절하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스베가스 미팅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은 다 바이너리 변수이기 때문에 스트링처럼 인식을 해서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새로운 노드에 대한 특징, 그러니까 새로운 노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체크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침을 눌러서 불러와 주시면 보시다시피 하이제커 타입과 그리고 이제 하이제커의 어떤 비행기를 가지고 납치했었는지, 그리고 라스베가스 미팅 참석했는지의 이 변수들을 잘 불러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아이디들을 실제로 시각화를 할 때 어떻게 라벨링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는 아이디를 라벨과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copy data to other column 이 부분을 눌러주셔서 이제 아이디를 라벨 컬럼에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버뷰 탭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지금 이 테러리스트들 사이의 관계가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상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각 점들을 클릭해 보았을 때 이제 어떤 이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뭐 전반적인 구조를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리고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처리해 나갈지를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오른쪽 탭에 보시면은 Statistics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썼던 이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이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디그리 분포도를 먼저 크게는 살펴볼 텐데요.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이시는 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다음과 같은 팝업 창이 뜨면서
디그리 분포도가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평균적으로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과 컨택을 했다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디그리 분포도를 보면 또 이 디그리가 42 혹은 36 이렇게 26처럼 상당히 많은 디그리를 갖는 노드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 혹은 한 건도 없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대부분의 노드들은 디그리가 없거나 혹은 한, 두 개, 세 개, 네 개 혹은 6개, 8개, 지금과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사이즈가 사실은 크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어떤 패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까지는 좀 아니지만요. 대략적으로 디그리가 적은 것들이 대부분의 노드들이고, 디그리가 상당히 높은 허브들은 상당히 소수의 것으로 분포가 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특징이 리얼월드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다음으로는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 직경 부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해 주시면 그 네트워크의 직경뿐만 아니라 센트럴리티 지표들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센트럴리티 지표들을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의 옵션이고요. 저희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살펴볼 센트럴리티는 요 비트윈니스와 클로즈니스,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옵션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요 두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평균적인 비트윈니스 센트럴리티 값들과 직경이 이제 5인 네트워크고요. 그 에버리지 패스 랭스는 한 3 정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노드들의 이제 노드들이 갖는 비트윈니스 센트럴리티의 분포, 그리고 클로즈니스 센트럴리티의 분포가 어느 정도의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래프의 밀도, 덴시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테러리스트 그래프에서 네트워크의 그래프 덴시티는 한 대략 0.165 정도로 한 전체 조합 중에 한 16에서 17% 정도의 링크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리얼월드 네트워크에서는 이 덴시티가 특히 매우 작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매우 작은 범주가 엄밀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보통 아마 그래프 사이즈가 더 크고 더 큰 범위의 네트워크들이라면 거의 훨씬 더 작은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0.165 정도는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고요. 사실 꽤 큰 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듈러리티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커뮤니티 디텍션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해 보시면, 저희는 기본 설정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커뮤니티 디텍션에 대한 알고리즘과 그 방법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설정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석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페이지 랭크는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와 아주 유사한 방법으로서 그 노드의 중심성을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는 수업 시간에 다뤄보았었던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진행을 해주시면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에 이제 각 노드들이 어느 정도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도 하나의 덴시티를 측정할 수 있는 로컬하게 혹은 글로벌하게 측정할 수 있는 메저였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계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프 전체에 대해서는 한 0.595 정도로 클러스터링 코에피션트가 나왔고요. 네. 이 정도면 꽤 많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다 스태티스틱 스텝에서는 어느 정도 다 확인을 한 것 같고요. 자, 지금 요 각각 런을 하면서 여기서는 이 오버뷰 탭에서는 별로 변한 것이 없지만 이 데이터 레이보레이터리 탭을 가보시면 이제 노드 테이블에서 각 노드들, 테러리스트들마다 이 각각 네트워크의 어떤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던 지표들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트위니스 센트럴리티에 대해서 가장 높은 것부터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 탭을 요 열을 클릭해 주시면, 네, 전 2번 클릭했는데요. 2번 클릭하니까 이제 누가 이 네트워크, 테러리스트 네트워크에서 브로커인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니 모하마드 아타라는 사람이 아주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있음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로즈니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그리 센트럴리티도 확인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커뮤니티 디텍션도 진행을 하였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커뮤니티들마다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묶여져서 나오게 되는 것을 또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네, 이렇게 각각 살펴봐도 되겠지만요. 저희가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시각화를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더 편할 것입니다. 자, 오버뷰 탭에 가셔서 이제 이 그래프, 복잡해 보이는 이 그래프를 비교적 어떻게 단순화해서 시각화를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노드와 이 엣지를 이제 어떻게 특징을 나타낼지에 대해서 보이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각각 아이콘이 의미하는 부분이 이 노드 혹은 엣지의 컬러, 그리고 사이즈, 그리고 이 라벨이라고 하면은 아까 저희가 테러리스트 직접 작성한 이름이었죠. 그 이름의 컬러는 그 이름의 사이즈를 이제 각각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유니크라고 되어 있어서 다 똑같이 노드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노드의 색깔이 다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조금 저희가 이 노드의 컬러를 한번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비행기를 납치했었는지 하이잭 타입을 가지고 각각 다르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를 눌러주시면 적용이 되고, 자, 그리고 노드의 사이즈를 다 같게 해주지 말고 한번 저희가 직접 구했던 센트럴리티 값을 가지고 노드의 사이즈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드의 사이즈를 유니크하게 지금 다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네, 디그리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디그리로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자, 지금처럼 디그리의 사이즈에 비례해서 그 노드의 사이즈도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노드 각각이 누구를 의미하는지가 지금 잘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라벨을 표시해 주는 작업을 옵션을 선택해 주셔야 될 텐데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 노드 라벨을 보여줄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이 부분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파이즈 아흐메드라는 사람은 이 지금 마르완 혹은 모한드, 사탐 등등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제 이웃으로 가지고 있고, 이 각각의 사람들이 지금 이 한 세 종류의 빙 타입을 그 납치한 사람들의 그 클러스터에 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이 노드 각각이 누구와 지금 이웃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글씨 크기도 적당히 작고 혹은 크게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걸 디그리가 아닌 비트위니스 센트럴리티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네. 누가 어떤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 번에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하마드 아타라는 사람이 아까 비트윈스 센트럴리티가 1등이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셨을 때도 한눈에 눈에 띄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긴 한데 이제 이 부분이 여전히 지금 이 노드들의 분포가 거의 이 링크도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시각화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옵션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 그거에 애드온은 플러그인을 통해서 설치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저희는 기본 옵션들 중에서 이제 한 가지씩 해보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저희는 이 레인골드라는 요 방법과 스크롤바를 휠 버튼을 상하로 움직이면서 지금 사이즈를 돋보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자, 스탑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배경에서 움직이시면 이렇게 도화지에서 움직이실 수가 있고, 특정 노드에 대해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셔서 눌러주시면 이 노드의 다른 위치로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선 이 작업을 해준 다음 저는 포르스 아틀라스 2라는 방법을 통해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지금 너무 많은 노드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스케일링은 높여주고 중력 값은 낮게 해줘서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노드의 라벨 값들이 좀 글씨가 겹쳐서 보이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좀 조절해 주기 위해서 라벨 어드저스트라는 이 부분을 같이 해주시면은 네, 노드 라벨이 정렬이 된 거를 해서 한눈에 보기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 모하마드 아타라는 사람이 이제 브로커 역할도 하고 있고, 디그리 측면에서 봐서도 가장 많은 디그리를 가지고 있고, 클로즈니스 센트리티 측면에서 봐도 클로즈니스 센트리티에서는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이 너무 비슷비슷해지는 이유 자체는 사실 이 클로즈니스 자체의 차이가 별로 없는 거는 이 네트워크의 어느 위치에 있어도 빠르게 다른 노드들까지 다 도달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상당히 지금 연결들이 서로 많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다시 비트니스로 가보시면은 지금 비트니스가 높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이제 이 노드는 지금 보아하니 약간 이 테러리스트 조직에서의 어떤 거의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 모하마드 아타라는 사람은 이 테러리스트 집단에서 가장 리더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더가 가지고 있는 연결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다양한 그 비행기 하이제킹을 하고 있었던 걸 색들이 다 다양한 걸 보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트니스 센트럴리티도 이 이웃들이 다 높은 값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연결이 된 것을 보아하니 그 다른 커뮤니티, 다른 어떤 집단으로 가는 어떤 브릿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노드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실생활에서의 예제로 치자면은 어떤 이 모든 테러리스트들을 다 잡는 것이 한 번에 잡는 것이 좋겠지만은 먼저 이런 모하마드 아타 혹은 이런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그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9.11 테러라는 사건을 중심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요 부분이나 요 부분에서는 지금 실제로 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9.11 테러에 직접적으로 항공기를 납치해서 직접 납치해서 그 테러를 한 것은 아니지만은 보통 본부에서 이제 위치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비트니스가 높았던 요런 조직들, 이제 요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당히 이웃들의 조합이 다양합니다. 다양하다는 것이 그 다른 그 인근에 있었던 다른 비행기들을 납치한 사람들과도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네,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지금 요 사건에서는 이제 요 비트니스가 높은 사람들, 저라면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이웃들의 분포가 다양했던 이제 이런 사람들을 중심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혹은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제 이런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모하마드 아타라는 사람 역시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 크지만 지금 또 센트럴리티가 작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네, 실제로 뭐 요런 노드나 이제 네, 이런 노드를 중심으로 보자면, 이런 노드는 사실 이웃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이웃이
하나, 둘, 셋, 넷, 4명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 모하마드 아타라는 사람과 연락을 지금 직통으로 취한 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 값이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부분을 오른쪽 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보레토리 탭으로 가셔서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선택한 사람이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네, 더 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꽤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웃 자체가 디그리가 크지는 않았지만은 그 이웃들이 상당히 디그리가 이 사람들의 이웃들이 상당히 높은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도 큰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 값을 가지고 있음을, 이웃이 적지만 큰 아이겐벡터 센트럴리티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저희가 네트워크의 분석을 구조를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봐서 어떤 식으로 연결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엣지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웨이트도 없고 방향성도 없기 때문에 별것은 없었지만은 이 엣지들에 대해서도 노드와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엣지들을 좀 더 화살표를 굵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스크롤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파일을 최종적으로 시각화해서 그림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캡처를 하셔도 되고요. 프리뷰 탭으로 가셔서 이 리프레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직접 그래프를 그림 파일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프로포셔널 사이즈를 없애서 저장을 해주시면 글씨 크기는 조금 키우겠습니다. 뭐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네트워크의 시각화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으니 실행을 각각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시각화를 하실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